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최원혁의 663년 백총강 전투의 동양 천문학적 의의, 이걸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백총강 전투 하면 보통 백제 부흥운동 마지막 전투,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이 자료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걸 동양 천문학, 그리고 삼기능체계라는 개념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전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663년이라는 특정 연도가 가지는 어떤 천문학적 기준점, 여기에다가 고대 사회 구조 이론인 삼기능체계, 이걸 딱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백총강 전투가 그냥 패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의 어떤 큰 전환점이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전환점,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삼기능 체계라는 것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인류학자 조르즈 뒤메질이 얘기한 거죠. 사회가 기본적으로 한 세 개의 기능, 그러니까 종교나 주권, 그리고 전쟁 정치, 마지막으로 생산 풍요, 요 세 가지로 나뉜다는 이론이잖아요. 네, 맞아요. 인도 유럽 신화나 사회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틀인데, 그리스 신화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게 딱 예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글에서는요, 이 삼기능 체계가 동아시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군 시대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이 정치, 진한이 종교, 변한이 생산, 이런 식으로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구도 자체도 삼기능 체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황제, 치우, 신농 같은 고대 중국 신화까지 연결을 시켜요. 와, 이게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 단순히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이나 삼강오륜 같은 그런 원리랑도 다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늘과 땅, 사람, 이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도 이 세 가지 기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우주적인 원리로까지 확장해서 보는 시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틀인데, 근데 이게 왜 하필 딱 663년 그 백촌강 전투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천문학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에 IT 기술 같은 게 발달하면서 동양역법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시기를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 663년 동지 밤 12시. 정확히는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때라는 거죠.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요? 와. 네. 근데 이때 그 태양계 5개 행성 있잖아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게 일렬로 쫙 늘어서는 오성 출효 현상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계 과학 원리상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663년이 백촌강 전투가 있었던 해잖아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걸 또 이슬람 문명이 막 발전하던 시기랑도 겹치고 한 600년 뒤에는 원나라 건국, 또 1200년 뒤에는 동학 창시자 최수원 순교, 1863년이죠. 이런 역사적 사건들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특정 주기로 역사를 묶는 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는 663년이라는 천문학적 기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걸로 역사의 어떤 패턴을 읽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네네, 중요한 시도네요. 그래서 이제 백총강 전투를 다시 보면 이게 그냥 전쟁에서 지고 끝난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그 삼기능 체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흥군이랑 외연합군을 격파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기존의 한반도 중심이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기능 체계가 좀 무너지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중심의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심축의 이동. 네. 일본 역사에서도 이게 백제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딱 끊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그 중심축 이동이 그냥 상징적인 걸 넘어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 관계나 문화 교류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이 전투 이후로 동아시아가 그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쪽이랑 연결되던 어떤 고대사의 맥락 이런 걸 좀 잃어버리고 각자 좀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분석을 해요. 아하,
각자 도생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질서 재편이나 정체성 강화가 수백 년 뒤에 또 다른 큰 충돌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임진왜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와, 임진왜란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좀 흥미로운 설인데 백총강 전투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백제 유민들 후의 일부가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 그 소수행장 군대를 따라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설도 소개하면서요. 동시에 당시 예수회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키우려던 로마 교황청의 움직임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자체도 또 삼기능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양 세력, 예를 들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들이 동양의 지식을 흡수하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벨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반대로 동아시아는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좀 문화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와, 정말 오늘 살펴본 것처럼 663년 백총강 전투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동양 천문학 그리고 삼기능 체계라는 좀 독특한 렌즈로 보니까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역사를 정말 입체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을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뭐 우주관이라든지 사회구조 이론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분석해보면 우리가 그냥 사실로만 알고 있던 것 너머에 숨어있는 더 큰 맥락이나 의미 같은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다른 역사적인 전환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사건들요. 이런 것들도 혹시 그 당시의 어떤 천문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틀, 이런 거랑 연결해서 해석해볼 여지는 없을까요? 맨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분석 말고 뭔가 또 다른 차원에서 역사를 읽어보는 걸 상상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